아는 만큼 받는다. 보는 만큼 아낀다. 한 끗 차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상속 로드맵 전략. 전지적 상속 전문가 시점으로 그 길을 찾는 본격 상속 토크쇼. 아는 만큼 받는다.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일반인들이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싸움입니다. 싸움, 분쟁, 소송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형제끼리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왜 상속은 싸움이 될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일까요? 다들 이런 질문들은 또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속이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궁금해지시죠? 상속 아는 만큼 받는다. 5번째 지도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은 변호사, 세무사 세 번째 팀을 모셔봤습니다. 최선의 길을 제시하는 세금 마스터 강주훈 세무사님,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법률 전략가 이동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강주훈 세무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세무사 강주훈입니다.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대해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동규 변호사님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의 상속 전략을 법률적으로 제시해드릴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상속이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원인일까요? 아니면 또 이 감정이 막 상하고 이런 것들이 또 원인인지, 어떤 게 원인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세무사님, 상속 싸움이 결국은 우리 세상만사 모든 일은 다 돈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돈 때문일까요? 네,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돈 때문에 분쟁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상속이 발생하면 이제 형제들끼리 피 터지는 싸움을 저희도 많이 보고는 하는데요. 흔히들 이제 재산이 많은 집에서만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 재산의 규모보다는 이제 상속인들이 서로 몰랐던 사전 증여 내역이 이제 세상 밖에 드러나는 순간 이제 분쟁이 시작됩니다. 저희 세법상에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이제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처음으로 드러나면서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자녀들은 이제 전혀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라 이제 이게 비극이 될 수 있는 거죠. 몰랐다가 알게 네네. 되면 배신감이 더 크거든요. 네. 예. 이제 감정이 상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이제 싸움은 이제 내 몫의 불균형이 발견됐을 때 이제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제 과거에는 상속세가 소수 자산가들만의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더라도 이제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실제로 국세청 통계를 보면 상속세 신고 건수가 2019년 약 9,500건에서 2024년에는 2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그만큼 상속으로 고통받는 가정도 주변에 흔해졌다는 이야기죠. 네. 예전처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의 차이였다면 가족들 간의 양보가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눈앞에 찍힌 숫자가 수억 원, 수십억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돈에
가치가 싸울 가치가 있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분쟁이 늘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돈이 조금이어도 그것 갖고도 막 싸우시는 분들도 좀 봤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돈이 많았어? 하면서 놀라는 분들도 봤습니다. 예. 그동안은 몰랐던 거죠. 이렇게 네. 감춰져 있던 막 재산이 나오면서 형제들끼리 또 막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도 좀 봤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세무사님은 이제 상속 분쟁의 본질, 결국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커진 재산의 규모, 그리고 과거 사전 증여했던 것들, 미리 이제 다른 형제 몰래 줬던 것들, 그런 것들이 불평등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제 결합돼서 발생하는 철저한 어떤 이해타산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 의견이 여기서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돈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만 예.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땐 이것이 그 상속 재산을 나눠주는 그 분배 과정에서 과연 공정했는가 라는 부분에서 느끼는 감정의 문제다라는 점으로 좀 보고 싶고요. 예를 들면 똑같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똑같은 금액의 돈을 나눠줬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상시 부모님을 잘 모시고 병간호를 했다든지 이렇게 부양을 직접 많이 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간에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자녀랑 돈을 똑같이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불평등, 불공정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런 불공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계로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이 상속 관련 분쟁이 4배에서 5배 이상으로 폭증했다라는 사실로부터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이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제 상속 관련 분쟁 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있는데, 예.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그 상속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유류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불공정에서 비롯되는 소송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장남이니까 조금 더 양보해서 참아라. 아니면 뭐 동생이니까 형이나 누나가 더 고생했으니까 참아라.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참아왔었다라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시대가 좀 바뀐 부분도 있고 권리를 더 중시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본인의 권리를 더 주장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면서 상속 관련 분쟁,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 기원을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예. 결국에는 그 상속 재산이 불공정하게 분배가 되었다는 불공정함, 즉 감정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감정의 부분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은 감정은 표면적인 원인일 뿐이다. 그 가면이 있다면은 그 뒤에 본질은 숫자, 즉 돈. 이 문제가 크다. 돈 문제다. 예. 저도 좀 돈이 일단은 되게 큰 어떤 문제가 크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통계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절차적인 공정성 때문에 감정 문제로 이어진다. 이렇게 두 분이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재밌게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두 분 그거 아세요? 가운데서 저는 되게 재밌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현장에서 굉장히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시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제 분쟁은 어느 정도 이게 좀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 우리 세무사님 실제 분쟁 어떻게 좀 시작이 돼요? 실제 분쟁은 이제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서 네.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제 부모님의 재산에 좀 2가지 정도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자산의 불균형이죠.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80%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이제 쪼갤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상속인들끼리 뭐 한 명은 팔아서 나누자, 한 명은 양도세가 많으니 안 된다, 이런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산 구조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증여의 불균형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이제 자녀들끼리 균등하게 증여가 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자녀에게 사업 자금 또는 이제 뭐 주택 구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이게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이 증여재산이 드러나면서 또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 네.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 뭐, 분쟁하는 사례를 볼 때 뭐, 너는 유학 보내줬잖아, 아버지가. 유학비 이거는 제해야 돼, 뭐 이런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뭐 유학비나 보통 그 결혼 구입, 뭐 결혼 자금 네. 또는 이제 주택 구입 자금 이런 거를 이제 특정 자녀만 받는 경우가 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또 다른 형제는 당연히 소외된 기분이 들겠죠. 네.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과 그리고 또 사전 증여의 불균형이 결국은 분쟁을 만드는 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이 쪼개기 힘든 자산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이나 보험 등으로 이제 분배가 용이하도록 자산 분배를 준비하시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쪼개기 힘든 부동산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산 구조를 알게 되고 또 폭로된 사전 증여했던 것들이 이제 불균형을 이루면서 이게 이제 큰 분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이제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예.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예, 우리 세무사님께서 자산 편중과 그리고 사전 증여의 그 불균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제 입장에서 이제 실무를 접하면서 많은 사례를 보아왔을 때, 실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원인은 부모님의 그 의사가 불명확한 부분,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밀실직여,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롯되는 문제들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님이 의사를 명확하게 자녀들에게 표시하시면서 누구에게는 얼마, 누구에게는 얼마라고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지 않으신 가운데 특정한 자녀에 대해서만 이제 다른 자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증여를 덜컥 해버리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 오해가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자녀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 이제 본격적인 상속 분쟁이 시작되거나 하는 케이스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그 자녀들 간에 그런 이제 원인이 발단이 돼서 분쟁이 시작이 되면 자녀들 사이에서 서로 주장을 하는 건 또 이게 기여분 분쟁이라고 해서 네. 각자가 부모님께 이제 기여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기여분 분쟁으로 또 치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부모님이 내가 큰아들에게 더 주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던 거는 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이제 나중에 소송을 가게 됐을 때 중요한 하나의 그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떤 구두로 한 것보다는 어떤 기록이라든지 명확하게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거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증거나 자료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여분 분쟁들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 이제 우리 법원의 입장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여분을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그 이제 배우자가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뭐 계속 모시지는 않았지만 그 아내가 그 남편을 혼자 병간호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간병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부부로서 해야 될 부양 의무를 이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특별한 기여는 아니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에도 기여분을 보통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기여분을 인정하는 사례들을 보면 어떤 자기의 고유 재산을 지급했다든지 증여했다든지 이런 출연을 통해서 직접 그 부모님의 재산을 증식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직접적인 어떤 노력을 투여해서 그 재산을 증식했다든지라고 하는 명확하게 이제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기여분이 보통 생각하시는 것보다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이제 기여분 분쟁까지 치달으면서 감정은 점점 격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녀들은 이게 돈이 누가 얼마 받았냐라는 것보다는 결국엔 왜 내가 이 그 분배 과정에서 부모님이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과정에서 밀실에서 증여가 됐고 나는 배제가 됐고 이런 소외감과 배신감 이런 감정에서 이제 분쟁들이 좀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좀 그렇게 좀 사건들을 많이 봐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또 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요. 또 무조건 저는 돈의 액수만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동생이 더 잘했다. 저는 이제 형제거든요. 전 장남인데 동생이 더 잘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너무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나도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저렇게 생각을 하셨다? 아, 너무 좀 섭섭하기도 할 것 같고. 동생이 또 형은 한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정이 정말 네, 극으로 치닫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둘 다 맞는 이야기,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두 가지죠. 돈, 감정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생각이 맞는지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장남에게만 생전 증여를 해서 다른 자녀들은 불만이 많은 경우입니다. 자녀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자,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바로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경우 왜 싸움이 시작되는지 우리 세무사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무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마주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군요. 네, 가장 많습니다. 네. 이제 부모님들이 장남이니까 또 집안의 기둥이니까 네. 이제 사전 증여를 이제 몰아서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장남에게 뭐 건물이나 토지를 증여하시면서 구두로는 나중에 동생들을 챙겨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구두 계약일 뿐입니다. 잘 안 챙기죠, 나중에. 밥이나 몇 번 사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은 온전히 장남의 소유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 이제 신뢰만으로 다른 자녀들이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송이나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남에게 집중된 재산 증여 과정에서 이제 극단적인 자산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보통 서울의 아파트가 이제 15억짜리를 이제 장남이 받았다고 가정해 보면 이제 장남은 이제 건물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고 나머지 가족들은 받은 재산 없이 뭐 대출만 갚아가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산의 차이가 수억, 수십억이 나다 보면 이제 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단순 감정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산의 격차가 이 분쟁을 불러오는 것이고 이 싸움은 그 말로 끝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이 분쟁의 시작점은 결과적으로 이 사전 증여가 불균형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애가 깊었다 이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이 이제 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상속 분쟁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우애 좋은 형제들을 보기가 참 주변에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사회가 또 변해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자, 이런 사례 변호사님도 많죠? 예, 많죠. 굉장히 많은 사례고. 예. 이 사례 딱 들으니까 바로 유류분이 저는 먼저 딱 생각이 예. 나네요. 예. 방송 전에 좀 설명도 해주시고 예, 해서 예. 어떻습니까? 이 사례는 전형적으로 유류문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안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 사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장남 그 재산을
혼자 물려받은 자녀 이외에 나머지 자녀들이 느끼는 과연 공정했는가라는 이제 했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왜 나만 배제되었나라는 어떤 소외감과 배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송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그 감정을 느낄 때는 그 분배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딸이기 때문에 뭐 둘째이기 때문에 막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제가 되었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상처를 입으면서 거기서 그렇지. 아 이거는 돈 문제는 아니고 내가 그 자녀로서의 네. 다른 자녀와 차별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른 자녀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자식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같은 이제 부모인데 왜 나는 이렇게 배제가 되고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고 재산도 재산이지만 어떤 감정적인 소외감, 배신감들이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또 실제 통계를 보면 그 제기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그 판결까지 이르는 네. 비율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비율로 따졌을 땐 판결까지 이르지 않고 소송 도중에 조정이 성립된다든지 뭐 이제 소송이 취하된다든지 해서 좀 원만하게 끝나는 경우가 의외로 또 많습니다. 그거는 예. 변호사님 이게 남남의 어떤 소송이 아니라 예. 가족이라서 좀 결국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예. 결국 이건 바꿔 얘기하면 어. 이 소송이 감정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 감정을 잘 좀 추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의외로 또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걸 또 설명을 해주거든요. 형, 우리 그때 좋았잖아. 예, 그렇죠. 오빠, 우리 예전에 우리 어땠어? 우리 가족이 예. 참 좋았었잖아. 그때로 돌아가. 예, 그럴 수 그런 있겠군요. 느낌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돈을 달라라고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받아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감정을 뭔가 추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대방이 돈을 많이 받은 장남이 뭐 동생들의 노력이 이제 이렇다라고 인정을 해주거나 그렇게 좀 이제 그 배제됐다라고 느끼는 자녀 입장에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의외로 또 풀릴 수 있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것 역시 감정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우리 법도 거기에 맞춰서 좀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도 2024년에 유류분에 관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기여분과 관련된 이제 사안이었는데 결국 이게 유류분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유류분에 관해서 그 이제 유류분의 계산 대상인 상속 재산을 계산할 때 원래 이제 과거에는 그 특별 수익이라고 해서 그 특별한 기여를 한 자녀들에게 일부를 떼주는 것도 사전에 증여한 거라고 봐서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유류분을 계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게 좀 부당하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특별한 기여로 인정이 돼서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전 증여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유류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선언이 있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민법도 올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류분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을 계산을 할 때 그 특별한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인정돼서 사전에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유류분 산정 재산에 산입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법도 제도도 실질적인 공정성을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봤을 땐 결국 이 이제 법과 뭐 이제 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이 상속 분쟁에서는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좀 많지 않나라는 점까지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시대가 변화하면서 소송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변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제도가 조금씩 변하니까 그렇게 좀 따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동규 변호사님이 지금 한 몇 년 정도 일을 하셨어요? 이 변호사 쪽 일을? 저는 변호사로 이제 자격으로 업무를 한 거는 12년 정도 됐고요. 10년 훌쩍 넘었고요. 그러면 네. 10년 전에 했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지는 걸 많이 체감을 하세요? 예, 체감을 합니다. 이게
상속 분쟁 자체의 이제 그 건수나 이런 부분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그 상속 분쟁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여러 또 사전적인 그런 사건들이 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고령의 치매가 오신 부모님을 둘러싸고 이제 성년 후견 문제도 이제 아하.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겠죠. 그게 결국 상속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상속 분쟁 자체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분쟁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확하게 좀 더 뭔가 명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재산 편중 구조 이거 자체가 문제고 이렇게 본인이 받는 상속 금액이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그 돈이 이제는 불쏘시개가 돼서 내 감정을 막 건드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전문가가 서로에게 좀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먼저 한번 네. 예, 들어가시죠. 이제 공정하게 나누면 뭐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 변호사님은 생각하시나요? 집값이 이제 뭐 집값 차이가 나더라도 최종적인 자산 격차가 나더라도 공정하게 나누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들어갔죠? 예, 이게 공방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긴장이 되는데요. 예, 뭐 결과적인 가치 차이 때문에 뭐 당사자가 뭐 마음으로 속이 상할 수는 있죠. 근데 뭐 그 결국 이제 법으로 보자면 상속재산이라는 건 그 가치를 상속 개시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속재산이 한번 분배가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상속재산의 어떤 가치가 뭐 다 달라지더라도 그건 뭐 운일 수도 있고 그 상속재산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투자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자체로 이제 어떤 차별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의사가 정확한지 그 부분에서 또 불공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의사를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구두로 뭐 이 재산은 뭐 장남을 주고 이 재산은 뭐 차녀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균등하지 않은 재산을 이제 구두 약속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고 그 이후에 실제 그 재산들의 격차가 또 더 벌어졌을 때 애초에 불공정한 재산을 나눠준 때부터 시작한 그 이제 갈등이 더 증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집값의 차이로 증폭되는 갈등이 있겠지만 그 본질을 따지자 보면 결국은 절차적으로 공정했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서 일정한 합의 과정을 거쳤느냐 결국은 공정성의 문제로 다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실 때도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시고 그 이유를 들은 자녀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뭐 100% 만족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그 불공정의 문제가 이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해서 나중에 되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면 이제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돈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실제 사례들을 봤을 때 강남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매물이 나오는 부동산들이 있는데 그 매물 중에 실제 이제 일반적인 거래 매물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상속 분쟁이 원인이 돼서 그 나오는 매물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따지면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그 자녀들 간에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분에 합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합의가 안 되는 건 결국엔 부모님이 그 재산을 분배했을 때 의사를 뭐 불명확하게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밀실증여가 있었다든지 이런 불공정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매물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돈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공정성의 문제가 중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감정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n분의 1을 정확하게 나누는 거랑 공정하게 나누는 건 또 다른 예.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n분의 1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진짜, 예, 네.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나누는 건데 그렇죠. 그것이 공정하냐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 부모님께 더 이제 부양을 하고 노력을 많이 기울인 자녀가 있을 거고 또 그거만큼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자녀가 있을 텐데 노력을 더 기울이는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분배받았다는 그 자체를 불공정함으로 느낄 수 있지 그렇죠.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변호사님 답변 잘 들었고 변호사님이 이제 세무사님한테 질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그럼 이제 그 돈 문제의 관점에서 정말 1원 하나 안 틀리고 공정하게 이 재산을 나눠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부양할 때 그 정도는 다 다를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모두가 균등하게 부양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부양을 하다 보면은 거리가 가깝다든지 여유가 된다든지 여러 사정에 따라서 어떤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부모님을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부양을 했을 수 있는데 돈은 똑같이 분배를 했는데 그렇게 부양을 달리한 자녀들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부양을 많이 한 자녀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공정하게 분배가 된 것인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네,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부양을 전적으로 했던 자녀가 있다면 네. 충분히 이제 그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네. 근데 그 약간 서운함과 울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현실에서 이제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결국에는 이제 사전적 준비와 철저한 계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여도 논쟁도 이제 법적으로 가기 전에는 자녀 간의 대화만으로 그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니까 그것도 이제 뭐 법원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게 기여분이 이제 마무리될 소지가 생기는 거지 그 전까지 대화상에서 그런 분쟁이 종결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여분 문턱이 현실적으로 꽤 높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부양 수준의 그런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고 이제 본인의 재산을 헌신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기여분을 이제 특정 자녀에게 주고 싶다면 미리 효도 계약서를 쓰셔서 보상을 해주시거나 매달 뭐 간병비나 이런 것들을 특정 명목으로 지급을 미리 해주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자녀에게 고마움만 가지고 이런 재산을 미리 정리를 안 해주신다면 이제 자녀들과 이제 분쟁의 소지만 남겨놓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무사로서 또 이제 안 좋은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기여분이나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하시면서 이제 상속세 신고를 미뤄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러면서 이제 매일 뭐 가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자녀분들이 유류분 소송에서나 기여분 소송에서 끝까지 가지 않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가산세로 수천만 원 날리고 소송비로 또 수천만 원 날리고 예. 그렇게 되면 상속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결과가 오는 거죠. 서로 손해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재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중간에 합의하고 조정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감정은 문제를 제기하는 도구일 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서운하더라도 그 조정이나 합의에 이르는 것은 이제 본인이 가질 재산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가족의 파멸을 막는 것은 이제 미리미리 사전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 가족 간의 소송 분쟁은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하네요. 중간에 좀 네. 조정을 하는 경우가 예.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만 또 손해기도 하고 내가 또 나중에 이거 하다가 받을 게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족끼리는 결국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좀 그럴 수도 있고 변호사님 실제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장남하고 차남이 있는데 이제 너무 빈부격차가 좀 있어요. 또 동생이 좀 못 살아. 그러면 야 동생이 못 사니까 좀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또 장남을 또 설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 그런 사례도 종종 있죠. 근데 장남은 또 싫어할 것 같은데. 예, 보통은 이제 싫어하고 어. 다만 이제 장남의 뭐 의사가 어떤지에 좀 달려 있는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장남이 평상시에 좀 마음속으로는 동생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또 뭐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흔쾌히 수긍하는 뭐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뭐 이제 평상시 어떤 많이 도움을 개인적으로 줬다. 그러면 상속 재산은 별개로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반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좀 구체적인 그 사정에 따라서 좀 달리 또 봐야 될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자, 서로 다른 관점으로 두 분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속이 왜 갈등으로 이어지는지 더 자세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상속 과정에서 공정함은 숫자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속이 가족 갈등과 그리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두 전문가의 또 이야기도 들어봤고 두 분이 또 압박 질문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분쟁의 원인, 이것이 핵심이다. 두 분의 입장을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우리 세무사님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 한 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결국 눈앞에 나타나는 돈의 차이, 그것이 갈등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돈의 갭 네. 차이. 예. 일단 뭐 가족의 우애나 서운함 같은 감정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상속 재산이나 이제 세금 고시서에 찍히는 숫자는 아주 명확하죠. 네. 그렇죠. 뭐 이성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자녀들이 결국 손에 쥐게 되는 자산의 크기가 다른 형제보다 적거나 그럴 때 이제 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온전히 뭐 자산 차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흔히 이제 감정이 상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이 자산의 격차가 이제 숫자로 확인될 때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이제 상속이라는 과정 속에서 가족들 간에 상처가 남지 않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상속을 먼저 이야기하고 자산을 정리하고 이제 철저한 이제 상속세 계산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증여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실행하는 것만이 자녀들에게 온전한 재산을 그것도 많은 재산을 넘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결국 우리 세무사님이 이제 돈만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감정이랑 연결된 거예요. 내가 좀 덜 받고 그러면 당연히 감정이 상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납득할 만큼 받으면은 감정이 또 그렇게 상할 일도 없고 또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의 어떤 한 줄 정리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어떻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속은 수학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을지라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함이 이제 보장이 될 때 추후에 이제 상속 분쟁의 여지도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투명하게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다른 자녀 몰래 또 다른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최대한 균등하게 공정도 좋지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TV를 시청하면서 실천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천을 해야지 또 이런 분쟁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세무사님 도와주시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이드는 두 가지입니다. 예. 이제
균형 있는 분배와 철저한 사전 계획입니다. 어허. 이제 균형 있는 분배를 위해서는 부동산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상속세를 낼 수 있거나 분배가 용이하도록 현금이나 보험금 등을 활용하셔서 현금화해 두시는 방안을 저는 공고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최소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는 사전증여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이것을 사후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된 그 사전증여 계획에 따라 이것을 활용하셔서 상속세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제 분쟁을 막는 최고의 기술은 이제 생전의 정교한 설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힘드시겠습니다. 부동산에 현금도 이제 확보를 좀 해야겠네요. 네. 현금을 좀 준비해야지 원활한 또 상속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고, 자, 우리 변호사님도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지 이런 분쟁을 조금이라도 미리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예, 저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첫 번째는 설명과 합의입니다. 설명과 합의. 예, 그 설명은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제 재산 분배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하실 것이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합의라는 것은 그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자녀들 간에 서로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그 자녀들의 뭐 합의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일어날 상속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자녀들 간에 이제 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록이 우리가 흔히 유언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유언이 어렵다라고 하면 요즘 이제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언 대용 신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 이제 뭐 당사자 부모님하고 자녀들 간에 어떤 문서나 기록으로 설명하거나 합의하신 내용을 남기신다든지, 결국 이제 추후 나중에 분쟁이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나중에 남게 되는 것은 결국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록들을 문서로서 잘 남겨 놓으시고 보관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될 만한 또 조언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동규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강주은 세무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자, 두 분 이렇게 고생해 주셨고요. 두 분의 마지막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상속은 설계 플러스 설명이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가족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친절한 설명을 좀 곁들인 그런 상속 설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적 관점으로 상속 로드맵 5번째 지도가 오늘도 아주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해서 상속은 돈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나누는 일이다. 이런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를 미리 안 하면 결국은 큰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그 점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속 준비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상속 준비의 적절한 시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상속은 축복, 하지만 준비 없는 상속은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숙제를 축복으로 바꿔드리는 시간입니다. 상속 아는 만큼 받는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